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 맞춤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oT 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 첫 번째 단원으로 사물 인터넷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사물 인터넷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근간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인터넷이 무엇인지 인터넷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물 인터넷 이전에 우리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그때그때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다. 우리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 유비쿼터스가 무엇인지 그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과 유비쿼터스가 서로 결합된 어떤 기술 집약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그 다음에는 인터넷의 사물 인터넷이 뭔지 사물 인터넷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이 학습할 학습 목표는 우리 인터넷과 유비쿼터스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비쿼터스와 인터넷이 뭔지 이해하고 이들이 사물 인터넷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 단원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은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고, 사물 인터넷의 정의와 사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적인 역할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터넷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TCP/IP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시켜 놓은 거, 이걸 갖다 우리 인터 네트워킹이다 그러죠. 우리가 실제 우리 보면은 여러 가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렇게 망이 있습니다. 통신망이 있거든요. 통신망이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망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거의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컴퓨터들을 연결시키는 망이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랜이라고 쓰죠. 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랜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로컬 근거리죠. 로컬 에어리어 근거리, 그쵸?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워크라 그래서 작게는 하나의 회사, 크게는 하나의 어떤 회사들, 크게는 어떠한 조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각각의 조직과 회사와 아니면 사무실에서 서로 있는 컴퓨터들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컴퓨터를 연결해준 망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랜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이런 컴퓨터는 이제 허브라고 하는 곳에 꽂혀서 장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랜이 있을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회사, 그쵸? 어떤 이런 곳에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들의, 그러니까 조직과 조직을 어떤 공공성 있게 어떤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망들을, 여러 개의 망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걸 갖다 우리 인터 네트워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망을, 전 세계에 있는 이렇게 망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이 통신망을 통해서, 이것도 랜이고, 그쵸? 망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다 망과 망,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내부적으로 연결했다고 해서 이걸 또 인터 네트워킹이라고 그래서 하고, 이걸 줄임말로 갖다 우리 그래서 이걸 또 인터넷 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세계에 있는 모든 망을 갖다가 하나의 망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망의 조직 형태, 그걸 갖다 우리 인터 네트워킹의 약자인 인터넷 또는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서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그쵸? 그런데 이런 인터넷은 서로 이런 컴퓨터들 사이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쵸? 서로 정보를 주고 받거니 하기 위해서는, 그쵸?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약속 체계를, 같은 약속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통신망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약, 형식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프로토콜이다 그러죠. 프로토콜, 그치? 프로토콜, 통신규약이라고 그러죠. 프로토콜, 그래서 통신규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신규약, 그쵸? 이 통신규약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와 컴퓨터들 사이에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주고받거니 하는데 약속되어 있는 형태, 이걸 갖다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관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쵸? 이렇게 컴퓨터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날아가면서 그게 이제 헬로우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 또 헬로우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이렇게 통역관이잖아요. 이와 같이 어떤 2개 이상의 컴퓨터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약속된 통신 규약을 갖다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 프로토콜은, 그쵸? TCP/IP를 사용한다는 거죠. TCP/IP. 그쵸? 우리 TCP/I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죠. 그쵸?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보시면 맨 밑에 컴퓨터와 컴퓨터들 사이에, 그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우리가 여기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죠. 데이터 링크, 그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인터넷 레이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IP 어드레스를 할당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어드레스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이 정보나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해주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고요. 그쵸? 이러한 내용 속에서, 그쵸?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래서 이렇게 총 4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TCP/IP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데서 공부를 했고요. 이거에 여러분들 대비하는 건 OSI의, 그렇죠. OS의 7레이어라고 하는 거죠. 7계층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중에서 우리 TCP/IP는 4계층으로 이렇게 추격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그럼 인터넷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존의 인터넷망에다가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사물들을, 그쵸? 우리 주변에 있는 things, 사물들을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결합한 거잖아요. 뭐 냉장고도 결합하고, 체중기도 결합하고, 그쵸? 뭐 텔레비전도 결합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어떻게 자동화하기 또는, 그쵸? 상호 통신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상호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런 기존의 망에다 결합을 했잖아요. 그럼 기존의 망에다 결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하는 건데, 기존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수십 가지가 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SMTP, Simple Message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하는, 그치? 심플, 그쵸? 어떤 간단한 어떤 메시지를 다른 컴퓨터로 주고 또는 받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컴퓨터에 다른 컴퓨터로, 그쵸?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또는 보내고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메일 서비스 하는 거죠. 이메일. 그쵸? 우리 인터넷에서 그쵸? 가장 중심적인 그런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이메일 서비스가 있잖아. 이 이메일은 TCP/IP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SMTP를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죠. 두 번째 하나는 파일을 우리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있는 음악 파일이나 영화 파일이나, 그치, 영상 파일들을 갖다가 내 컴퓨터로 이렇게 내려받을 수 있고, 내 컴퓨터에 있는, 그치, 우리 파일을 갖다가 다른 컴퓨터에다가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와 같이 우리 어떤 웹 서비스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도 거기다 올려주고 필요한 것도 내려받고 이런 거 갖다 우리 웹 2.0, 그치, 사용자 참여 웹 서비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필요한 동영상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다 놓고 공유해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동영상도 내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를 가지고 가냐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FTP 서비스를 가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의 TCP/IP의 7 레이어 중에서 하나인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하는 거죠. 그쵸? 우리 어떤 컴퓨터에서 직접 그 컴퓨터에 가지 않아도 멀리 떨어진 데에서 다른 그 회사의 컴퓨터를 접속해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 컴퓨터 안에서 이 클라이언트에서, 그치? 이 두 번째 네트워크 두 번째 있는 이 서버에 접속해서 쓸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인터넷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해서 다른 컴퓨터를 접속을 해서 그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메모리, CPU 자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던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텔넷 서비스, 그래서 우리 텔레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의 약자로 텔넷 서비스입니다. 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멀리 떨어진 이런 뜻이잖아요. 멀리 떨어지는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텔넷 서비스죠. 그쵸? 자, 우리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TCP/IP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중에서 제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홈페이지 보는 거잖아요. 홈페이지, 그쵸? 우리 웹페이지 보는 거잖아요. 뭐 포털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 보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서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웹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하냐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하죠. 그쵸?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정보의 집합 단위를 갖다 우리는 그 정보가 마치, 그쵸? 월드 와이드 웹,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미줄과 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 정보 구조를 갖다 우리는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HTTP를 가지고 우리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고, 우리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그쵸? 문서의 형태는 HTML 형태죠. 그거한테 하이퍼텍스트 HTML 형태, 그쵸? HTML,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통해서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터넷은 총 이와 같이 주요 서비스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터넷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이와 같이 그냥 네트워크에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전 세계 월드 와이드 웹,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이렇게 한 네트워크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그쵸,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인터넷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오픈되어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도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퍼블릭하다. 퍼블릭하다. 공공성 있는 거죠. 공공성. 공공성.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우리 공원 같은 거는 공공성이잖아. 공원은 내 거야, 나만 사용할 거야, 그게 아니고 같이 사용. 도로도 우리가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 이와 같이 누구든지 그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공공성이 있는 거죠. 그쵸? 두 번째 인터넷은 뭐냐면은 그쵸? 연결성이에요. 연결. 인터넷은 유선 통신이에요. 유선으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의 기본은 유선 통신이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쪽에 무선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내면에는 인터넷이라는 건 기본은 유선 통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쵸? 이와 같이.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전자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면은 빨리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그러면 정보의 고속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정보를 찾아가는 걸 갖다가 내비게이션 한다 또는 웹 서핑 한다 이런 말도 우리가 들었죠. 그쵸?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인터넷망에다가 우리 정보 자원들을 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주변에 있는 각종의 사물들을 여기다가 이제 결합하겠죠. 사람도 결합이 되고요. 그치?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인터넷 기본적인 서비스가 뭐고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인터넷을 공부하는 김에 조금 더 그러면 인터넷은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도에 오래됐죠. 1969년도에 그렇죠. 우리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태동한 건 1965년도에 컴퓨터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일찌감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됐는데 1960년도를 우리 정보 시스템의 발달 과정 중에서 1960년도에 기본적인 발달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컴퓨터, 혼자 쓰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그쵸, 60년도 말에 네트워크에 대한 그 개념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9년도에 우리 최초의 인터넷의, 그쵸, 효시가 될 수 있는 아르파넷을 만들었어요. 이 아르파넷은 뭐냐면 미 국방성이 있잖아요. 그쵸, 아르파넷은 미 국방성이 있어요. 미 국방성이요. 미 국방성,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은 국방부에 되겠죠. 미 국방성에 있는 컴퓨터가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 국방성에 국방성 내부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통신망이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와 같이 우리가 60년도에는 우리가 냉전 시대로서 그치? 이 국방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 국방성에 납품해주는 군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납품해주는 군납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납업체. 그쵸?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군납업체. 여러분들 탱크 이런 것들도 국방부에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한화 있는 데서 탱크 이런 걸 만들어서 군대에다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군대다. 그치? 그러니까 이 국방성과 군납업체 사이에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결망을 갖다가 미 국방성과 군납업체 연결하는 이 연결망을 갖다 우리가 아르파넷이라고 맨 처음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Network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르파넷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왜요? 우리 국방 업무에 군납과 국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쵸?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래서 이 아르파넷이 우리 인터넷의 효시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아르파넷은 이 북방성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런 그 통신 규약으로 그냥 썼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쉽게 쓰기 위해서 1970년 초에 TCP/IP라고 하는 것이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치?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인터넷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또 우리 전공은 공부를 했죠. 다른 과목에서. 그치? 그래서 TCP/IP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1983년도에 이 망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이게 군납업체도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국방성에 관련된 우리 연구 프로젝트, 연구 같은 것들이 미 국방성에서 발주하는 그런 연구 과제들이 많았거든요. 그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연구를 하려면은 어떤 거를 연구를 해서 뭐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려면은 그 연구에 관련된 어떤 논문이라든가 자료들 공유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순수하게 국방 군사 목적으로 쓰는 망과 또 연구 목적으로 쓰는 망을 서로 이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 목적으로 쓰는 망을 그냥 아르파넷이라고 두고 국방성에 관련된 어떤 연구 프로젝트라는 것을 밀리터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밀넷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과학재단이 80년도에 미 과학재단이 MFS 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죠? 미 과학재단에 자체적으로 망이 있었는데 그 망을, 그쵸? 망을 NSFS이라는 망을 갖다가 미 국방 군사 목적의 망인 아르파넷에 연결을 했어요. 그치? 그러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민간에 있는 어떤 과학재단의 망을 실제 망에다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망에다가 또 뭐를 결합하냐면 밀렛이라고 하는, 그쵸? 밀렛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우리 아르파넷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아르파넷과 하나는, 그쵸? 하나는 밀렛과 이렇게 밀렛을 나눴고, 이 밀렛에다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결합한 거냐면, 그쵸? NSF 넷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재단의 망을 여기다 연결한 거죠. 이게 망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쵸?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90년도에 이와 같이 그 망을 결합을 하니까 이게 물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물리학회 있는들이 이제 망에다 연결을 했죠. 그래서 그 NSF 넷이라고 하는 망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제, 그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용하게 됐고, 90년도 초에, 그쵸? 이 인터넷을, 이 망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러한 것들이 쉽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뭐 고퍼라든가 아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인터넷 망에 있는 이 컴퓨터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들이거든요. 아키, 고퍼 이런 걸. 그러고 급기야 93년도에, 그쵸? 미국의 넷스케이프 사회에서, 그쵸?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통해서 쉽게 GUI 방식으로, 그쵸?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브라우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만들었고, 급기야는 95년도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즉, 그쵸?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그쵸?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개발을 해서, 그쵸? 그것이 쉽게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했고, 그치? 95년도부터 이것이 상업적으로 보편화됐고,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 롯데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에서 우리가 전자 상거래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각종, 그치? 2000년대 초에 들어서 각종 우리, 그쵸? 포털 업체, 인터넷 검색 업체들이 만들어졌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다음이라든가, 그쵸?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보려면은 키워드를 통해서 보거나 이 정보를 찾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야후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람과, 그쵸? 정보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발돋움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인터넷이 발달이 해서 우리,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무선이 인터넷망과 연결이 됐고,
그치? 무선이 인터넷망과 연결됐고, 그러다 보니까 유비쿼터스라는 말도 나왔고, 그치? 이러다 보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 컴퓨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지능화해서 스마트화 시켜서 이것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그치? 우리 생활을 또는 우리 그 공장을, 우리 사무실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여기다 이제 결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인터넷 오브 띵즈, IoT라고 하는 말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 포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의 대부, 인터넷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1997년도에 55세로 사망을 했는데 존 포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치? 인터넷의 대부다. 인터넷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번 우리 거기에 있는 거 대회과 사전에 있는 거 보면은 인터넷 주소 체계를 창시한 인터넷의 개척자다. 인터넷 파이오니어 개척자다. 이 사람은 우리 미국의 서부에 보면 캘리포니아가 있죠. 미국의 첫 번째 주가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그쵸? 그 캘리포니아 주의 출생으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 UCLA라고 그래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UCLA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미국의 그 대학 중에 순위 중에서 20권에 안에 있는 그 공립대학인데도, 퍼블릭한 대학인데도, 주립대학인데도, 그쵸? 그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UCLA가 있죠. 그쵸? 뭐 UC 버클리도 있고요. 그래서 UC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기에 있는 대학에서 공학 석사학위하고 컴퓨터 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포스텔은 69년도에 미국 정부 사이트와 국방부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대학 연구소를 연결하는 체계인 아르파넷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 아르파넷을 만드는 거죠. 그쵸? 여기서 만들었고, 귀화한데 이 체제의 통신 규약과 체계와 착수해서 인터넷 체계 관리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 즉, 우리가 뭐냐면 DNS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www.naver.com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도메인 네임이라잖아.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접속하려면 IP 주소로 접속해야 되잖아요. TCP/IP에 그쵸? 3계층에 있는 그 IP 주소로 가져가는데 이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숫자를 갖다 우리 문자의 조합으로 하기 위해서 DNS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 시스템, 파일 트랜스퍼, 텔넷과 같은 인터넷 규약을 개발했어요. 그 사람이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DNS, 그쵸? FTP, 텔넷 이런 통신 규약이 있다고 했잖아. 그것을 이 사람이 만든 거야. 그는 비영리 단체인 IANA 후원으로 미국의 남가주 대학, 그쵸? 정보과학연구소에서 30년 동안, 그쵸? 인터넷 주소 체계를 관리했다. 그쵸? 요게 존 포스텔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그러면 인터넷의 대부, 그러면 요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존 포스텔. 그렇지만 인터넷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없는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 개방돼 있으니까, 오픈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치?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터넷에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나 관리 같은 것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 IP 같은 거 있는 것들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관리 그러면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무료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와 같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서비스는 그쵸?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고 인터넷의 대부 개척자 파이오니어 이 사람을 갖다 존 포스텔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특징. 그쵸? 먼저 인터넷은 매개 기술이죠. 그쵸? 우리 어떤 독립된 주체와 객체들 사이를 서로 우리
사물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사물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물.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 세탁기 여러 가지 많겠죠. 사물들. 사람도 우리가 사물로 보는 거야. 사람도 things. 사물을 갖다 우리 things라 그러잖아. things. 그렇죠? 사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은 매개 기술이죠. 독립된 주체, 개체들 사이에 서로 상호, 양방향, 상호 연결을 시켜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메시지를 주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양방향 통신이죠. 그렇죠? 양방향 통신, 두플렉스라고 그러나요? 양방향 통신이다. 동시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어떤 사물들이나 이 컴퓨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두 번째는 보편성이요. 유니버셜러티. 그래서 그치, 이 보편성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구촌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모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24시간 항상 그치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망은 정지되지 않고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내가 어디에 있는 거든지 어떤 그쵸 그 기기에 있는 것든지 정보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럼 내가 어디를 안 가더라도, 다른 나라를 안 가더라도 내가 그치 앉은 자리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경제와 그치 그 나라의 소식과 정보를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마치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이, 그치? 마치 내가 미국에 있는 것과 같이 미국에 있는 문화와 소식과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정보 이런 것들을 내가 그치? 미국에 가 있는 것 같이 내가 여기서 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것다가 우리는 버추얼 그러죠. 가상 공간 그러죠. 가상. 그쵸? 가상.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건데 거기 간 것 같이 어떤 쓰는 것 같다. 우리 가상의 그러니까 버추얼을 형상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주체와 개체, 사물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체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두 사람이 이 망을 가지고 두 사람이 연결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게 세 사람이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망에다 세 사람이 연결하면 그와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이 두 사람만이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데, 또 사람 한 명 있으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이와 같이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주체와 객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망의 가치가 이 망을 통해서 그치? 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죠. 이 연결한 개수의 자승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가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네트워크의 외부성, 네트워크의 익스터널리티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네트워크의 외부성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거 갖다 메칼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메칼프의 법칙. 아시겠어요? 그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파일을 주거니 받거니, 뭐 메시지를, 이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예전에는 우리가 음악을 들으려면 그쵸? 어떤 음악샵에 가서 여러분들이 CD나 뭐 테이프를 사다가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 이와 같이 인터넷이 그런 음원이라든가 영상 이런 것들을 바로 그쵸? 디지털 형태로 받아서 내가 그쵸? 실행할 수 있잖아. 볼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유통 경로 역할도 하는 거죠. 그쵸? 디지털 상품 같은 것들, 디지털 상품이요. 그쵸? 그 다음에 시간 조정할 수 있어요. 타임 모더레이터라고 그래서 시간 조정할 수 있죠. 우리가 그쵸? 인터넷이라는 건 제품인을 생산과 서비스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또 연장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르게 어떤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또는 서비스를 받는데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옛날보다. 그러거나 또 큰 일을 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일을 디자인을 한다 그래봐. 어떤 큰 그 건물을 디자인한다 그래봐요. 디자인. 건물 디자인한다 그래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디자인하다가 우리는 퇴근을 해서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야. 낮 동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 디자인 업무가 우리 공동으로 수행한다면은 내가 퇴근 후에 밤에는 이거 할 수 없잖아.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일본에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봐. 미국에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봐. 그쵸? 우리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서로 그쵸? 시간이 반대잖아. 우리 퇴근하면 여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디자인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지점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이 내가 디자인한 다음에다가 또 디자인을 할 수 있죠. 그쵸? 이와 같이 어떤 일을 갖다가 연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수할 수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정보를 알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모를 때 이걸 갖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은 공공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개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누구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정보가 전부 다 공유해서 볼 수 있죠.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할 수 있죠. 그쵸? 시메트릭 인포메이션 슈링크죠. 따라서 서로 상호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보의 소외계층을 없앨 수 있잖아. 그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거죠. 비밀의 정보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정보를 알아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부를 축적하거나 권력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하면은 어떤 특정 사람이 편중해서 부를 얻을 거나 권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정보의 민주주의를 정보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쵸?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보의 평등 그쵸? 정보의 평등을 가져오는 거죠. 그쵸? 정보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초과 이윤을 만들어낸다든가 부를 축적한다든가 그죠? 정보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던 거죠. 아시겠어요? 자, 무한대의 가상적 능력을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쵸? 컴퓨터의 처리 속도 및 저장 능력과 네트워크 기술의 진보로 이어서 인터넷 무한대의 가상 능력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인용한 것이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있죠. 컴퓨팅. 컴퓨터의 자원은 유한해요. 그렇지만 인터넷에 연결하면서 이 컴퓨터의 자원이 무한대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은 저비용에 표준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개방된 표준과 동일한 통신교역을 사용해서 사용에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런 물건 사고 그러면은 그렇죠? 비용을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 왜? 뭐 회사에서 물건을 팔 때 어떤 그 실제 상점 그 가게를 매면 가게의 그 임대세 뭐 이런 것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조적 파괴죠.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이전에 구태가 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불편한 것을 새롭게 편리한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어떤 정보를 보려면 신문을 이렇게 직접 종이 신문을 사서 이렇게 다 보고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종이 신문 보는 사람 거의 없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죠? 인터넷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신문 정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신문 종이를 통해서 보는 그런 것들이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있잖아. 그치? 이걸 갖다 우리는 창조적 파괴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 트랜잭션 코스트 리듀스. 그래서 그치? 비즈니스 활동의 거래 비용을 절약을 해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인터넷 통해서 이와 같이 인터넷의 특징을 매개기술, 그쵸? 메디에이팅 테크놀로지, 보편성, 유니버설러티, 네트워크 외부성, 네트워크 익스터널러티, 유통 경로로서의 인터넷의 역할을 한다. 디스트리뷰션 채널. 그 다음에 시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 타임,
모더레이터,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해서, 그죠? 정보의 민주주의,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치? 한다. 그래서 우리 시메트리, 어시메트리, 인포메이션 슈링크, 무한대 가상적 능력, 인피니티, 버추얼, 그쵸? 캐퍼시티, 저비용 표준, 로우 코스트 스탠다드 이런 거, 그 창조 파괴는 크리에이티드 디스트로이어 이런 거, 거래 비용 감소 이런 것들이 우리 인터넷이 있음으로써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효과,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려면 그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거나 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의 개념에 우리 그 1차 시로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